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 초반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실은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쓸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한치 앞도 모르게 산 게 벌써 3년째거든요. 3년 전 암 판정을 받고 인생이 저 깊은 밑바닥으로 훅 꺼진 기분이었죠. 저한테 내일이란 게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잠이 들 때마다 그런 공포에 시달렸어요. 오늘 자다가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가족들 피해 입은 일은 없을까? 하면서요. 그러면서 평범한 일상은 생각할 수도 없게 됐고 몸도 제 뜻대로 따라주질 않으니 늘 기운 없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음식 하나 잘 넘기는 날이 기적에 가까웠으니까요. 사람들이 밥 푹푹 떠서 잘 먹는 것만 봐도 부러울 지경이었죠. 요즘 먹방이라고들 하죠. 전 솔직히 아프기 전까진 사람들이 남 먹는 걸 왜 구경하고 있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프고 나서부턴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목구멍으로 음식을 넘기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저에겐 그 사람들이 복스럽게 먹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먹방까지 찾아보면서 살게 됐어요. 그러다 이 사연도 만나게 됐죠. 언젠가 많이 회복하면 이곳에 제가 겪은 일도 보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기운도 좀 나요. 덕분에 이렇게 사연도 쓸 날이 오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처음 암 판정을 받을 때 어땠냐고들 많이 물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지 않냐고. 너무 무섭잖아요. 곧 내일 세상을 못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전 무서움보다 억울한 심정이 더 컸어요.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어떻게 시댁 비 때문에 일벌레처럼 살던 제게 이런 시련까지 주시나 원망스러울 따름이었죠. 제가 평범한 주부로 편하게 살림하며 살았으면 좀 덜 억울했을까요? 그 당시 시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휘청하면서 저와 남편까지 일에 휘말려 너무 힘든 상황이었죠. 하루는 집에 우편물들이 도착했는데 그걸 열어보고도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좀 봐봐. 왜? 누가 보냈는데? 우리 집이 압류로 넘어간다는데? 뭐라고? 무슨 일이야? 아버님 사업에 문제라도 생긴 거야? 아니야,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아버님한테 지금 그 돈이 없어서 압류가 된다는 소리야? 제대로 알아봐. 그럴 리가 없잖아. 미치겠네. 사실 아버님 사업체는 워낙 오래된 곳이기도 했고 큰 기업에 납품을 안정적으로 하던 데라 사업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처음 아버님을 만났을 때도 그 이야기를 강조하셨어요. 언제 시간 나면 우리 회사에 한번 들리거라. 아버님 회사예요? 그래, 내가 보여줄 것도 있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일하는 것도 볼 겸 여기 주변에 맛있는 집도 많아. 편하게 하루 들러라. 그럴게요, 아버님. 남편과 교제를 허락받고 난 뒤 따로 연락이 와서 절 부르더군요. 솔직히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잘 나가는 사업을 하는 집안이니 가난한 집에서 언감생신 꿈도 꾸지 마라 하고 타이르는 자리일까 겁을 먹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도착해서 아버님은 본인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저기 보이는 공장 있지? 이제 저기서 마무리 작업을 해서 업체한테 보내는 거야.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는지 몰랐지? 네, 직접 보니까 신기하네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어. 참 길지? 사장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직원들이 무시하거든. 그래서 맨날 나와서 직접 봐.
그래야 실수하는 게 생겨도 내가 막을 수 있으니까. 아버님을 따라다니며 이곳저곳 둘러보는데 그 모습에서 믿음이 가더라고요. 내 남편 될 사람이 이런 분 아들이란 사실에 더 호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아버님 대단하세요. 한 일만 이렇게 꾸준히 한 것도 그렇지만 이 분야에서 꿈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렇지. 그땐 이런 공장 딱 하나만 가져보는 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이젠 책임져야 될 식구가 200명이 넘으니 어깨가 무겁다 참. 그리고 이렇게 잘 운영되는 곳에 남편과 일하지 않는 아버님의 철학도 들려주시더라고요. 아들 잘 키워서 이건 물려주라고 사람들이 다 그래. 아무래도 잘 다져놓으셨으니까요. 근데 난 여길 그냥 우리 밥벌이 하자고 만든 게 아니라 진짜 평생 목표였고 꿈이었어. 그래서 버티고 온 거거든. 그놈도 그런 일을 찾아서 했으면 싶어. 이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저도 이 얘긴 처음 들어요. 이제 내 식구다 싶으니까 말하는 거지. 아마 절 부른 게 결혼 전에 그런 이유를 하나하나 말해주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회사에 부른 이유를 돈으로만 보려고 했던 생각이 부끄러우시더라고요. 저 실은 오늘 여기 헤어질 각오하고 왔어요. 왜? 뭐 때문에? 내가 며느리 기죽이려고 한 줄 알고? 솔직히 그랬어요. 저희 집안은 아버님 사업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 말에 저를 호되게 혼내더군요. 그럼 못 써. 훌륭한 부모님 두고 그런 생각하고 살면 되겠어? 돈은 사람 못 만들어 절대로. 너같이 바르고 착하게 자식 잘 키우는 게 절대 돈으로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절대 돈 때문에 숙이지 마, 고개. 알았어? 네. 내가 보기엔 그렇게 훌륭한 부모님 없다. 당당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감사하기는 네 부모님께 가서 감사하다고 그래.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며느리감 삼고 싶어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니 아버님은 넌지시 속마음을 말하더군요. 내가 부탁 하나만 하자. 사람 알아가는데 물론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은석이 놈하고 같이 시간 많이 보내면서 얼른 네가 마음의 결정을 해주면 좋겠어. 결혼 말씀이세요? 너도 그렇지만 둘 다 얼른 엄마 아빠가 돼봐야지. 그래야 더 열심히 사는 법이다. 나도 이거 할 때 은석이 낳고 키웠거든. 그 힘으로 온 거야. 그거 아니었으면 못했다. 그래서 하는 소리야. 그리고 난 네가 꼭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줬으면 싶기도 하고. 제가요? 그럼 사업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그래서 내 눈에 더 잘 보인다. 착하고 성실하고 사람이 할 줄 알고 이런 며느리감이 굴러 들어왔는데 무조건 잡아야지. 그렇게 아버님이 누구보다 절 믿어주고 좋게 봐주신 덕에 우리 결혼도 순풍에 돛단 듯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이런 아버님 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머님이 계셔서 놀라긴 했어요. 어쩐지 결혼 전부터 아버님의 눈치를 보느라 싫은 내색을 누르는 것 같았지만 사람이 저한테 호감이 있고 없다는 것쯤은 알 수 있잖아요. 항상 저에게 전화할 때도 시어머니가 아닌 무슨 아버님 비서처럼 말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저기 아버님이 저녁 같이 하고 싶다고 그러신다. 예약까지 미리 다 해뒀다니까 문자 남겨놓으면 늦지 않게 오세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제가 이 집안에서 그럴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며느리한테 푹 빠진 아버님께서 그러시던데 며느리를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특히 말 조심하라고요. 혹시라도 며느님께 실수라도 할까 싶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니까 그냥 두세요. 이렇게 비꼬는 듯 높임말까지 쓰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불편해지더라고요. 결국 본인 의도는 아니란 뜻이니까요. 어머니, 괜히 저 때문에 죄송하네요. 어쩌겠어요? 남편 돈으로 사는 제 팔자를 탓해야지. 며느리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색을 못하고 사는 게 팔자려니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직접 괴롭히지도 않고 이렇게 비아냥대는 식은 또 처음 봐서 저도 늘 가시방석이었죠. 어머님, 그래도 저랑 둘이 있을 땐 이야기해 주세요. 아버님하고 관계랑 또 어머니랑 관계는 엄연히 다른 문제잖아요. 저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따끔하게 말해 주세요. 고쳐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어머니는 생각도 안 하고 말을 잘라 대답하더라고요. 저한테도 한 번쯤 기회는 주셔야죠. 이따 한들 며느리를 뭐 바꿔 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늦은 마당에 무슨. 그래도 제가 고칠 게 있으면 가난한 집구석을 고쳐서 부자가 되겠습니까? 제가 죽었다 깨나도 안 고쳐지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닌 제 집안을 깔아뭉개며 말을 하더라고요. 어쩌다 그 깐깐한 양반 눈에 들어서 나중에 자라면 사업도 며느리한테 다 물려주게 생겼어. 하나뿐인 아들이고 마누라고 다 소용없지. 어머니가 어떤 부분을 불안해하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사실 전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부분이기도 했고 솔직히 며느리보다 아내가 더 가까운데 이런 걸 계산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 실세인 며느님께서 기회가 되면 제 이야기도 아버님께 잘 말해주세요. 아셨죠?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무슨... 아니에요. 우리 집 서열 1위예요, 우리 며느님께서. 그래서 미리 남편에게도 이 부분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어머니와 사이는 시간에 기대는 수밖에 없지만 아버님의 사업이나 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두면 되니까요. 여보, 아버님 사업 우리가 개입하고 그러지는 말자. 잘 되더라도 그 덕 보고 그런 일 없게 하자고. 혹시라도 아버님이 뭐 주시거나 하면 무조건 말해줘. 아빠가 뭐 개입이나 하게 해주는 줄 알아. 못 건드려. 그래도 미리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어. 아버님 일이야 그건. 알았지? 안 그래도 어머니한테 미운 털이 박힌 것 같은데 괜히 오해 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승승장구하며 가던 아버님 사업이 힘들어졌는지 어머니가 생전 오지도 않던 집까지 찾아와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아무래도 회사가 위기가 크게 온 모양인데 아이고, 내가 그러게 너무 큰데 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당신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무리를 하더니.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예 중간에 위약금까지 싹 물어주고 다른 집이랑 다시 계약했다잖니. 큰데니까 그런 위험도 감수를 하는 거지. 지금 여기저기 돈 빌리느라 정신없다 그 양반. 집에도 몇 주째 안 들어와. 들어보니 상황이 꽤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그러자 어머니도 생각해온 답을 꺼내더라고요. 그럼 모른 척하고 되는 대로 돈이나 보내주면 안 될까? 지금 직원들 월급이 못 나가 위기인데 집 담보로 해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아니다. 아니야. 제가 은석 씨하고 알아볼게요, 어머니. 당연히 집안일인데 서로 힘들 때 돕고 그래야죠. 아버님 분명히 일어서실 거예요. 전 믿어요. 내가 정말 그것들 괘씸해서. 누구요?
허구한 날 우리 집 와서 밥 먹고 가고 힘들 때마다 찾아와서 도움받던 것들이 지금 꽁무니 다 빼고 어디로 다 갔어? 어떻게 인간들이 다 그러냐 하나같이. 곧 죽어도 자식한테는 손 못 벌릴 것 같은 거야. 그 인간 그래서 내가 온 거야. 하도 갑갑해서. 아버님 주변엔 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시댁에 가는 날에 어머니와 단 둘이 있던 모습을 보는 게 귀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던 사람들이 위기가 왔단 소문에 다 어디로 숨었으니 아버님이 더 상처가 크겠더라고요. 당연하죠. 아버님 성격에. 그렇다고 며느리 집안이 빵빵해서 도움이 되길 해? 이래서 사업가끼린 비즈니스로 결혼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다. 힘들 때 서로 의지할 때가 있어야 말이지. 곧 무너질 집에 사는데 거기서 뭘 바라냐? 이 문제에 역시나 제 문제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급한 상황에 그런 것까지 따지고 들고 싶지 않아서 빠르게 정리했죠. 어머니, 저희도 같이 방법을 찾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남편과 상의 끝에 집담보로 우리 선에서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대출받았고 저희 친정부모님도 그 이야기를 듣더니 적금까지 깨서 보태주시더라고요. 일단 우리도 좀 보태고 싶어서 얼마 보냈다. 엄마, 고마워. 아버님이 진짜 힘들겠다. 우리한테도 얼마나 잘해주셨어. 받은 게 많아도 항상 우린 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기회에 갚는 거지. 잘 되셨으면 좋겠네 정말. 다음 날 아버님께 그 돈을 건네자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이 많은 돈을 구했어? 무슨 돈이 있다고? 아버님,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식구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님한테 여기가 어떤 곳인지 전 알잖아요. 이번 위기 꼭 넘기셔서 나중에 이자까지 붙여서 꼭 갚으세요. 아셨죠? 너한텐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리고 사돈한텐 내가 죄송하다고 꼭 전해다오. 사업 잘 돼서 도움이 되진 못할 망정 네 앞에서 고개도 못 들겠다.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저 모르게 친정에 안마의자 놔주시고 수시로 과일이며 고기 보내주시는 것도 제가 감사한데 그건 저도 못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도 월급쟁이라서 힘들 때 더 못 드리는 게 죄송하대요. 정말 고맙다. 이 은혜 평생 안 잊지 마. 그렇게 아버님 손을 꼭 잡고 말없는 응원을 보냈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밤마다 기도를 하는 것뿐이라 예전에 그 당당한 어깨로 공장 사이를 활보하던 아버님 모습을 되찾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딱히 만족을 못한 눈치더라고요. 우리한테 사업 자금을 한 방에 해결할 힘이 어디 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쥐어짠 돈인데 그걸 코웃음 치면서 아휴, 여태 모은 게 그것뿐이었냐? 얼마나 네가 펑펑 쓰고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살면 그래? 그래도 그게 저희로선 희한해. 여태 가난하게 살다가 꼭 이런 것들은 시집 오면서 다르게 살려고 그런다니까? 기가 막혀서 팔자를 꼭 남을 통해서 바꾸려고 들어. 그러니까 돈 냄새 맡고 잘할 사람한테만 잘하지. 아니, 어머니.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사정을 했는데 고작 그걸 내나? 그래, 아무리 시아버지가 며느리 예뻐한다고 해도 이게 다지. 네 친정에 선물이라고 준 게 그건 얼만데. 어머니, 저희 가진 집이 전부인데 그것까지 다 걸고 빌린 거예요. 저희로선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리고 어머니에겐 우스운 돈이었겠지만 우리는 대출 이자금에 슬슬 허덕이기 시작했죠. 남편도 제 앞에선 내색도 못하는 게 더 안쓰러웠어요. 그러더니 아는 형이 대리하는 거 소개해주겠다고 하던데. 대리기사? 그걸 당신이 한다고? 응, 저녁에 잠 좀 줄이고 하면.
직장 가서 어떻게 버티려고. 안 돼. 그러다 당신 졸음운전해서 사고 나면 그게 더 위험해. 그래도 이제까지 너무 힘들잖아. 우리 사는 게. 내가 안 그래도 일 알아보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무슨 일을 한다고 당신이? 팔다리 멀쩡한데 내가 할 일이 없겠어? 당신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래. 아무래도 둘이서 하면 좀 낫잖아. 우리 아빠 때문이잖아. 장인어른 돈까지 받고. 우리 집 힘들다고 했어도 우리 똑같은 선택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 그리고 아이 낳는 문제는 조금만 더 미루자. 내가 일 시작하면 이자 정도는 충분히 갚을 수 있어. 그때 출산 준비를 할 생각으로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나왔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 혼자 버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상황에 제가 뭐라도 제가 도움이 되고 싶었죠. 그렇게 전 매일 일을 나갔고 짧게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4개 정도 하면서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에 들어오자마자 씻고 초주금이 돼서 잠들곤 했죠. 잠자는 시간 4시간을 빼곤 종일 일만 했으니까요. 남편이나 저나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딱히 아버님 사업이 나아지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1년이란 시간으로는 쉽게 막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끝내 집에 날아온 압류장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진짜 이대로 아버님 사업이 끝나는구나. 빚더미에 앉아 온 가족이 죽어나겠구나 싶은 공포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때 제 몸도 슬슬 신호가 오기 시작했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갑자기 구토를 하게 되지 않나. 처음 병원에 갔을 땐 스트레스성 위염 정도로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상황이 심해지다 보니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도리어 판정을 받았을 때보다 큰 병원 가서 검사받고 한 달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더 바짝바짝 타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전화가 오더니 하루라도 일찍 입원 준비해서 오세요. 제가 가장 빠른 날로 잡아드릴게요. 준비하시고 바로 접수하세요. 그 말을 듣고 알게 됐죠. 보통 상태는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시댁에겐 알리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이 상황에 제가 아픈 것까지 알면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병원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다행히 집에 도착한 압류는 딱지가 붙기 전에 잘 마무리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절 안심시키면서 아빠도 슬슬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나중에 뵈러 봤자 우리. 그러니까 그때까진 당신도 힘내서 잘 싸워줘야 돼. 응? 당연히 그래야지. 빨리 집 가서 눕고 싶다. 압류 딱지 붙더라도 내 집이 좋은데. 곧 아빠한테도 얘기할 거야. 벌써? 2개월째 비밀로 하는데 내가 힘들어서 그래. 아빠가 당신 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알잖아. 목소리에서 기운 없는 거 티난다고 걱정해. 늦게 알면 알수록 아빠가 죄책감 가질 뿐이야. 알았어. 근데 살이 너무 빠져서 이 꼴로 뵙기가 그렇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힘들 시점에 해외 기업에서 제안이 오면서 그간 빚까지 정리할 수 있게 된 것 같더라고요. 아픈 와중에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정말 좋았죠. 그리고 항암 치료를 시작한 제 상황을 처음 들은 시아버님이 병원에 와서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들까지 자리를 다 비켜줄 정도였어요. 어떻게 우리 며느리한테. 차라리 나한테 벌을 주시지. 어떻게 우리 며느리를. 아버님, 진정하세요. 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왜 말을 안 했어? 어쩐지 네 목소리가 안 좋을 때 내가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왔다 내가. 그리고 저는 아버님과 예전처럼 다시 손을 잡으며
아버님, 일 잘 해결되셨다고 들어서 제가 그 말 듣고 아픈 게 낫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힘들었지? 너희도 둘이 잠도 못 자고 이자 갚느라 그렇게 산 것 안다. 내가 이번에 그래도 배운 게 많아. 너 퇴원하면 공기 좋은데 집 하나 마련해 둘 거니까 아무 걱정 말고 치료만 집중해서 받아. 그리고 아버님은 그 다음날 저를 1인실로 옮겨주고 병원에서도 VIP 대우를 받게 해주더라고요. 사실 그런 곳에 돈 쓰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버님은 끝끝내 본인 뜻을 굽히지 않으셨죠. 사람이 잘 먹고 안 아프려고 돈 버는 거야. 내가 우리 며느리 최고 대우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 있으면 바로 말해. 내가 갈 테니까. 그리고 그 담당 의사 선생님, 그 지인 통해서 한번 만나고 제대로 인사드릴 거야. 밖엔 우리가 다 잘해놓을 거니까 넌 아무 생각 말고 건강만 신경 써. 알았지? 잘 먹지도 못하는 저한테 병원밥 외에도 의사 선생님이 좋다고 추천만 하면 다 사와서 먹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시아버님인 줄 알면 놀라는 사람도 덜어 있을 정도였죠. 아버님의 그런 극진한 간호 덕분에 저는 다행히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었고 3차 항암에선 호전이 많이 돼서 1년 반 만에 다시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집에 오니까 정말 병이 싹 나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은 경기도 인근에 제가 지낼 별장까지 손수 짓고 있었어요. 아픈 절 위해 모든 자재를 하나하나 다르게 써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얼마 뒤 추석이 돌아오고 있어 기운은 없더라도 식구들 모인 자리에 꼭 가야겠다 다짐을 했죠. 제사부터 온 명절을 병원에서 조촐하게 보내다 보니 이 기회에 가족들이 모여 보내는 시간을 갖고 싶더라고요. 또 며느리 노릇을 너무 못하고 있었다는 미안함도 컸고요. 남편은 만류했지만 또 어머니 혼자 다 준비할 것도 마음이 쓰여 가봐야겠다 싶었어요.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말이에요. 그렇게 연락 없이 명절 전날 시댁을 찾아갔는데 거실에서 어머니 혼자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도 어머님 본체만치 하면서 나 드라마 보니까 끝날 때까지 그냥 좀 있어. 그렇게 한마디라곤 시선 한 번을 안 주더라고요. 눈치만 살피면서 한쪽에 앉아 있는데 드라마가 끝나자 저를 보더니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아프셔서 상전 대우받는 분이 어떻게 혼자 오셨어? 그래도 명절인데 당연히 와봐야죠. 너 좋아하는 시아버지 없다. 출장 가서. 내일이나 돼야 올 거니까 너도 그때 다시 와. 아, 그래요? 아니에요. 전 어머니 도우려고 온 거예요.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참나. 그리고 살이 쏙 빠진 절 보면서 혀까지 차면서 이 꼴로 오면 돈 나올 줄 알고 일부러 왔어. 안 걸려서 별장까지 받으면 나도 아프겠다 나도. 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그래서 죽었냐? 잘만 살아있잖아. 그럼 됐지. 네 아버진 며느리가 애틋해서 저러고 지방까지 맨날 가서 집 짓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좋을까? 집도 한 채 받고 상전대우 다 받고 나도 병 좀 걸리게 해주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집 한 채가 무슨 대수겠어요? 그것도 살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어머니의 독한 말에 저도 순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명절에 간만에 온 건데 이런 상황에서 기분 나쁘다고 휙 돌아서는 것도 아닌 것 같아 화를 꾹 눌렀죠. 제가 뭐 도울 건 없나요? 그 몸으로 뭘 하는데 나더러 상 차려서 바치라고? 어차피 너 예뻐라 하는 시아버지도 없다니까. 내가 미쳤다고 애쓰고 상 차려서 너 좋은 일 시키냐? 제가 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도우려고요.
아, 그래? 그럼 온 김에 차례상이나 차려라. 솔직히 혼자서 그 많은 걸 할 힘조차 없는 상황인데 어머니도 뻔히 제 상황을 알면서 궁지로 절 몰아넣으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얼굴로 앞치마를 던지고 식탁에 온 재료를 다 올려놓으며 자자, 재료 준비해드릴 테니 해보세요. 어디 해봐. 아주 상전 노릇하다가 심심해져서 하녀 생활이라도 체험하러 온 모양인데 보자. 얼마나 네가 잘하는지 보자고.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마음 같아선 다 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까지는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니 정말 혼자 하실 것 같아서 온 거예요. 뭐라도 돕고 싶어서요. 다른 뜻 없습니다. 어머니와 잠깐의 실랑이에 순간 기운이 쭉 빠지더군요. 그래서 잠깐 식탁 앞에 주저앉아 비난을 퍼부었어요. 아, 상 차리러 오셨다면서요. 어디 해보시라니까요. 에? 아이고, 아픈 게 아주 대수야. 어딜 주저앉아 지금. 적당히 쇼해라. 봐줄 네 시아버지 없다니까. 그만하세요. 저 어머니랑 싸우려고 온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너무 속이 안 좋아서. 참, 아픈 거 잘 써먹는다니까 저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어머니. 그리고 한 걸음 힘겹게 내딛고 있는 제 등에 대고 비수를 꽂더군요. 가난한 집 딸년이 재수없게 피실거리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몸을 다시 돌렸어요. 금방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귀도 안 좋으신 모양이죠? 자, 그럼 크게 말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가난한 집 딸년이 재수없게 비실거린다 그랬어요. 왜요? 뭐가 어째? 그런데 어디선가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쯤 온다던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온 모양이었죠. 그리고 마침 이 상황을 다 듣고 있던 시아버님은 어머님을 맹렬하게 노려보면서 고함을 치더라고요. 이 여편네가 아픈 애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뭐를 그냥 아무것도 안 시켰어. 쉬라고 했어. 그리고 어머닌 우물쭈물하며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저한테 던진 앞치마와 식탁에 던지듯 늘어놓은 재료를 보고 단번에 모든 상황을 다 눈치를 챈 것 같았죠. 그리고 시아버님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아까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차분해진 목소리로 당장 짐 싸. 문 앞에서 대기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 같은 그 목소리가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도 아버님의 성격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 심각하다는 걸 느끼곤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아니, 당신이 잘못 들은 거야. 실은 우리 둘이 서로 쌓인 게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얼른 잘 풀고 준비할 참이었다니까. 여자들끼리는 이런 문제 수도 없이 많아. 오해야. 그리고 아버님은 어머니를 부엌에서 끌어내며 더 말하기 싫어. 짐 싸서 문 앞에서 대기해. 나가라는 거야, 설마? 그래. 내가 두 얼굴로 살 거면 끝까지 나한테 들키지 말라고 했지. 몇 년 전에도 내가 한번 크게 참았어. 근데 항암 치료 받고 힘들게 온 애한테 뭐라고? 당신 지금 생사를 오가는 애 앞에서 그딴 소리를 어떻게 해? 아니, 당신이 잘못 들은 거야. 비 한 방울 안 섞인 시아버지 빚까지 자기가 떠안고 군말 없이 밤새 일하던 애야. 그리고 아팠으면 당신도 미안함은 있어야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그걸 알고도 어떻게 그래? 사람이면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어? 그러자 시어머니도 역정을 내며
당신 앞에서나 고분고분하지. 쟤 나한테는 달라. 누가 두 얼굴이야, 두 얼굴은. 나도 할 말 많아. 할 말 많기는 누가 잘못 들어. 내가 밖에서 다 듣고 있었어. 아님 보안업체 불러서 바로 확인해봐. 내 앞에선 고개 쳐들고 아프지도 않다가 불리해지면 주저앉고 여짓에 당신도 놀아나고 있는 거야. 당신 돈 받고 싶으니까. 나는 쟤 진짜 아픈지도 의심스러워. 그러더니 아버님은 더는 못 참겠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더니 밖에 있던 비서를 부르더군요. 이 사람 짐 챙기는 거 도와주고 우리 재무 담당하는 변호사 빨리 오라고 부르세요. 내가 재산 증여 진행할 거라고. 그 말에 시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급하게 아버님께 가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잘못했어요. 내가 며느리한테도 사과할게요. 우리 둘이 풀기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아버님은 어머니를 끝까지 외면하더니 저를 조심조심 데리고 와서 소파에 앉히면서 우리 변호사 오면 재산 증여 시작할 거다. 그렇게 알아. 너한테 언제 빚을 갚으면 좋을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싹을 제대로 잘라야 저 여자가 나 모르게 괴롭히는 일이 없겠구나. 우리 며느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일이 많았네. 미안하다.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발악을 시작하더라고요. 아니야. 아니라고. 무슨 재산 증여를 해. 별장 하나 짓고 있는 거 주면 되지. 당신하고 몇십 년 견디면서 산 나는 정작 나한텐 왜 아무것도 없어? 그건 아니잖아. 네가 한 짓을 돌아봐. 거기 답이 있어. 그리고 아버님 호출에 도착한 변호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준비를 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제 앞에서 재산 목록을 다 확인시켜 주더니 그걸 제 앞으로 주겠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확실히 해놓으세요. 빠르게 처리하고. 우리 며느리 피곤할 일 없게 제대로 처리해 주세요. 네, 대표님. 빠르게 진행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진행해요. 협의 안 되면 소송으로 가요. 무슨 이혼이야? 이혼이, 이혼이 장난이야, 지금?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야. 이런 걸 어떻게 1초도 안 되게 결정하냐고. 어떻게 그걸 다 줘? 우린 어떻게 살라고? 안 돼. 아유, 시끄러워. 내 집에서 빨리 나가. 은석이 불러. 은석이. 다시 생각해봐요, 제발 좀. 어머니는 바닥에 들러붙을 기세로 악다구니를 쓰며 계속 버티더라고요. 난 월급쟁이로 살면 그만이고 이제 당신하고 딱히 상관없는 일이야. 갈라설 거니까. 그리고 밖에 이 사람 데리고 나가요. 갈 데 없으면 길바닥에 버리고 와도 되니까 일단 내 집에서 내보내. 그렇게 어머니는 경비 아저씨의 손에 짐가방 하나 딸랑 안고 내쫓기는 신세가 됐고 아무 기운 없이 이 상황을 보고만 있던 저에게 아버님은 다가와서는 그간 고생했다. 너 아픈 게 괜히 내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했어. 너한텐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다. 그래도 아버님, 이 돈은 제가 만져본 적도 없어요. 제가 갖고 있기엔 너무 많아요. 그래도 될 사람이니까 주는 거야. 내가 이번에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이번에 다시 겪으면서 이제야 배웠다. 우리 며느리가 나한텐 사업동지,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고마운 사람이더라고. 그 힘든 시간 견뎌줘서 고맙다. 아버님은 앞으로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월급쟁이로 살면 돼. 그게 속 편하다. 늙어서 이제 돈 들어갈 때도 크게 없어. 너한테 용돈 받았어도 좋지.
아버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갑자기 결정하신 것 같아서 그래요. 오래 생각했던 문제인데 저 여자까지 속썩이고 있는 줄은 몰랐다. 이렇게 해야 너도 나도 괴로울 일 없어. 아이고, 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리고 아버님은 이제야 본인 일을 다 한 것 같다면서 후련하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정말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정 때문에 질질 끌고 살고 싶지 않으시단 다짐을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렇게 과감히 끊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았죠. 그리고 그날을 끝으로 70이 넘은 연세에 황혼 이혼까지 하고 전 재산을 제게 주고 더 행복한 얼굴로 아버님은 지내고 계세요. 사실 그 돈을 어떻게 써야 좋을지 모르겠어서 우선은 아버님 회사에 일정 투자를 하고 건물을 사놓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버님 재무 관리를 오랜 시간 해온 분이 곁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 다행히 안정적인 방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피땀 서린 돈을 헛되게 쓰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암은 완치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물론 다 괜찮아졌다고는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제 여력이 되는 한 혼자 된 아버님을 잘 모시려고 함께 살 공간을 보고 있어요. 혼자 지내시다 보면 아무래도 챙겨 먹는 게 부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아파 보니 우리 식구 건강이 더 소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은 꼭 집에서 챙겨 먹을 수 있도록 하려고요. 그날 아버님 출장이 하루빨리 끝나지 않았어도 지금의 이런 편안한 상황은 오지 않았겠죠. 아프고 나선 매일 억울한 마음만 들었는데 이런 걸 보면 또 힘들 일을 저 혼자 당하게 두진 않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언제든 아플 수도 사업이 망할 수도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치만 여러분들도 절대 잃어버려선 안 될 것에 대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은 그게 꿈이었고 전 가족이었는데 다행히 잘 지키게 됐네요. 요즘은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몸도 한결 편안해져서 밥도 제법 잘 먹고 지내는데 밥만 잘 먹어도 하루를 잘 산 것 같은 기분이에요. 여러분도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부디 저처럼 아픈 일 없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